아침에는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먹방 뉴스를 진행을 한답니다. 이렇게 아침에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먹방 뉴스를 진행한 거는 한 좀 되죠. 예전에는 점심 때도 라이브를 했었거든요. 점심 때는 헤어밴드 하고 다들 와 헤어밴드가 아니야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가지고는 점심 먹방 뉴스는 생략하고 아침하고 저녁 이렇게 라이브를 한답니다. 무명인 유튜브가 그러니까 일반인이 유튜브를 해가지고는 빚을 번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아침 맛있게 하십시오.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좀 해주세요. 밥이 따뜻해서 너무 좋아. 뜨거워. 오늘 또 날씨가 어제처럼 무르익을 것 같네요. 날씨가 더워요, 이제는. 부채를 붙이면서 우아하게 밥을 먹어야지요. 선글라스를 착용했다고 해가지고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컨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경기는 괜찮고요. 원래 수출도 아주 좋았답니다. 지속적으로 좋아질 거예요. 어떤 뉴스가 있을까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아침부터 안 좋은 뉴스를 전달하는 게 좀 찜찜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런 일은 없어야지. 뭐 자꾸만 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상황이 빚어질까요? 아파트 소음으로 3년째 갈등을 빚다가 엘리베이터에서 46차례 흉기로 찔러가지고는 경찰에 구속이 된 사람이에요. 원인 모를 소음 때문에 사람을 잔인하게 죽여도 됩니까? 그래요. 대구 서구 평리동의 신축 아파트에서 지난달 9일 발생한 층간소음 살해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울분을 토했다 그러네.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건 피해자의 주장에 유족 측은 소음을 내지 않았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그래요. 59세 딸은 사고 당일 주말을 맞아가지고 친구들과 여행 갈 계획이었던 아버지가 아침에 웃으며 잠깐 집 앞에 나가시는 모습이 마지막이 됐다. 한 사람의 범행으로 가족의 일상이 순식간에 무너졌다고 말했다. 키가 184cm인 A씨는 사고 당일 오전 10시 40분쯤 지인을 만나기 위해 가벼운 옷차림으로 집을 나섰고, 집 내부에서 엘리베이터를 부른 A씨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자 아래층에 살던 29살이야. 29살 B씨가 탑승해 A씨를 향해 가지고는 46차례 흉기를 휘둘렀다 그래요. 흉기에 찔린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량 출혈에 따른 저혈성 쇼크로 사건 발생 1시간여 만에 숨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B씨는 층간소음으로 평소 앙심을 품고 있었다. 29살이야. 29살이 층간소음으로 인해 가지고는 저렇게 살인을 저질렀다는 거지. 층간소음은 아파트에 살면 다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걸 가지고는 살해를 했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아니 29살이 층간소음으로 해가지고는 이웃 주민을 살해를 해도 돼요? 시끄러우면은 본인이 이사 가면 되잖아. 그렇지 않아? 나도 있다 보면은 위층에서 소리 나고 그래. 그래도 뭐 그러려니 하거든요. 왜냐면 내 머리 위에 사람이 사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 그게 비정상 아닐까요?
아파트를 아무리 잘 짓는다고 하더라도 소리가 나게 돼 있다니까요. 왜?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소리가 난다라는 거야. 뭘 이렇게 떨어뜨리면은 그 떨어뜨리는 그 소리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는 벽을 타고 소리가 아래 윗집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공명으로 인해 가지고는 위층까지도 들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름에 창문 열어놓고 카톡 소리 크게 해놓잖아요. 그러면은 내 위에 있는 그 집에서 나는 카톡 소리도 내 집에까지도 들리기도 해. 그런데 저것 가지고 사람을 죽였다라는 거는 나는 저 29살이 조금 뭐라 그럴까 무슨 정신분열증이 있거나 그럴 것 같아. 안 그러고는 정상적인 마인드로 어떻게 죽이냐고. 말이 안 되지. 문제 3은 소음 중에는 A씨 가족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도 많았다. B씨는 A씨의 집에는 컴퓨터가 없는데 마우스 클릭 소리가 크다고 지적을 했다. 사용하지 않는 방에서 큰 소리가 난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A씨 가족은 오해를 풀기 위해 B씨에게 집안을 직접 보여주기도 했다. 마우스 소리, 그러니까 마우스의 클릭 소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B씨의 항의가 계속되자 A씨 가족은 지난해 5월 경찰을 부르기도 했고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B씨의 격한 항의에 공포를 느낀 A씨의 딸이 경찰에 신고해 층간소음을 측정을 했고 A씨의 딸은 저희가 내는 소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래도 믿질 않아가지고는 홈캠도 보여주겠다고 했지만 B씨가 의심을 거두지 않았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리고는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집에서 나는 소음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그렇지만 이 사람은 엘리베이터에서 죽인 거야.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납득이 안 가는 저런 상황이 많은 거야. 저 사람은 어쩌면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같기도 하다. 살해를 한 사람은 29살. 저 사람은 한번 정신감정을 받아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신감정이 필요한 사람이야. A씨 가족은 이사도 고민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 준공 승인이 늦어지면서 등기를 하지 못해 집을 처분할 수 없었다. A씨의 딸은 올해 연말이면 등기가 가능할 것 같다고 해서 겨울에는 꼭 이사를 가자고 아버지와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상황을 당했다라는 거야.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네. 나 악기 연습하잖아요. 아래 위 사람들 만나 소리 안 나냐. 옆집에서도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난다고. 크게 뭐 신경 쓸 그렇진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니까 유족들은 2차 가해도 시달리고 있다. 층간 소음 갈등으로 인한 살해 사건으로 알려지면서 A씨가 소음을 유발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B씨의 주장을 옹호하는 여론이 나오기도 했다. B씨의 주장을 옹호하는 여론이 나오기도 했대. A씨의 딸은 평생 가정으로 열심히 살아오신 분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층간소음 가해자로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며 지금이라도 아버지의 억울함이 밝혀지도록 법원이 엄중한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라 그러네요. 나도 내가 봐가지고는 엄중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난 저 B씨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젊은 사람이. 마우스 소리가 시끄럽다고 이 마우스 소리가 시끄럽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야. 한국 일본 뉴스 이거 읽었어요. 단독이야. 46번 흉기 휘둘러 아버지 살해한 아랫집 그러네. 기자 이름은 김재형 기자예요. 얼굴은 없네요. 뉴스는 카피 페이스트 한국일보 뉴스예요. 구독도 좀 해주세요. 구독, 알림 설정하고 그 다음번엔 좋아요도 좀 눌러주셔요. 경제 뉴스 한번 봅시다. 주식장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고고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과거처럼 해가지고 눌림목에 있게끔 하는 거 그거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개인이 대출을 이빠이 받아가지고는 주식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예, 거의 없다니까. 10명, 뭐 1000명 중에 뭐 10명 내외일 거고 그 외에 공견들은 주식을 빌리는 거예요. 주식을 빌려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올라가야지만 이익이잖아요. 공견들은 떨어져야 이익인 거야. 그래가지고 매번 안태하고 없는 말 뿌리고 막 그러는 거야. 공포성으로 간다고. 그러면서 이불로 미리 자기네들이 저가에 사놨던 매물 그걸 계속 투하하면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야. 그래도 그때 개미들이 꿋꿋하게 버티고 있으면은 그 가격이 물고 가져진다고. 그러면은 다음번에 공견들이 어떻게 그 높은 가격으로 또 사들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장에서는 본인들이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야.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덥석 물어도 안 되고 내려간다고 해가지고 덥석 물어도 안 되고 추이를 쭉 살펴보는 거지. 그러고는 항상 내가 이야기할 때는 올라갔을 때 빨간불 들어왔을 때는 팔고 파란불 들어왔을 때는 매수하고. 근데 파란불 들어왔을 때 매수하기가 쉽지가 않지. 사람 심리상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한 달, 그 다음번에는 15일, 적어도 한 3개월, 어떤 거는 1년 동안 그 추이를 살펴봐야 하기도 해요. 이 흐름이 어떤 식으로 흘렀는지. 그거 쭉 보면 대충, 요 가격은 조금 내가 비싸게 사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또 올라갈 수 있는 탄력성이 보여지겠다. 한 번씩 이슈가 나올 그런 종목인 것 같다. 그럼 뭐 사도 되는 거지. 안 그렇고, 그런 거는 사놓으면은 물려가지고 평생 물린다는 거지. 몇 년을 두고 가도 안 오르는 그런 종목인 거야. 그리고 대한민국 이번에 수출 좋았죠. 경기 좋다라는 거지. 물가가 비싸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만은 난 내가 생각할 때 있잖아. 지금 최저시급이 얼마예요? 10,000원이 넘었어. 내년 되면은 지금 정확하게 따지면 1,300 얼마예요. 내년 되면은 더 높겠지. 11,000원까지는 안 가더라도 뭐 많게는 1,700원, 더 많게는 한 1,800원, 아니면 뭐 한 1,400원은 아닐 거고 한 1,600 얼마 뭐 그렇게 가겠지. 계속해서 최저시급이 조금씩 오르게 되면은 그러면은 한 시간 일할 때 그 정도를 줘야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모든 물가가 올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지. 최저시급이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상관관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백수야. 10년 넘게 백수로 있었던 사람이라고. 한 회사에서 10년이라도 일을 해본 사람, 아니면 나는 일을 하지 않았지만 남편이 일을 했다, 그런 그걸 아는 사람은 대한민국 경기가 그렇게 썩 나쁘지 않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저 지방에 계시는, 시골에 계시는 연세 많으신 분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왜 듣는 게, 접하는 정보가 폐쇄적인 그런 정보를 접하게 되면은 계속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괜찮다라는 거죠. 이제는, 이건 내 생각이에요. 이제는 AI, 삼전 하이닉스가 너무 올랐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지만, 내가 찾아봤을 때 삼전 하이닉스가 2분기에는 1분기보다도 실적이 더 높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뭐 좀 더 오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항상 주식은 조심은 하셔요. 이게 왜 엄청나게 최고가에 물었던 사람은 그게 만회가 되는 게,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영업 실적부터 해가지고 규모 면에 있어가지고 더 커져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은 물렸다 하더라도 나중에 만회가 될 수가 있거든. 그런데 계속 미래 성장성이 보여지는 그런 종목이 있어. 그런 종목은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항상 AI가 접목이 되어 있는 거, 그 다음번에는 로봇,
인공지 뭐 자율주행, 그 다음번에는 소형 원전 소형 모듈 원전, 그 다음번에는 친환경 에너지, 뭐 재생 에너지, 그 다음에 로봇, 또 뭐 있을까? 아무튼 이렇게 우주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있는 종목은 지금은 올라가는 게 조금 이렇게 더디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회사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영업이익이 계속 조금씩 늘어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그냥 머물러 있는 종목이 있잖아요. 머물러 있는 종목. 그런 종목은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지. 우리 먹거리도 이런 것도 한국 내수 시장만 돌면은 의미가 없는 거야. 글로벌하게 수출을 한다 이러면 괜찮다 그지. 그리고 동원 얘는 이때까지 사상 최대의 수출 호황을 부렸는데도 종목은 제자리죠. 참 특이한 종목이야. 그냥 누른다 그래야 되나? 그 시총 따라서 가격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가격에 따라 가지고 시총이 변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때까지 시총에 따라서 가격을 받잖아요. 그게 아니라 가격에 따라 가지고 시총이 변하는 거야. 그렇게 따지면 가격이 올라가면 시총은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 거야. 그렇잖아. 시총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아니라 가격이 올라가면 시총도 자연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지. 거래량 또 물론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는 단타 치는 애들은 그러다가 크게 물린다니까. 공견들은 단타 치는 것 같지. 천만에. 걔들은 괜찮은 종목 하나 해가지고는 저가부터 계속 물고 있다. 계속 조금씩 가지고 그 종목에 거의 한 길게는 아니 아무튼 자기네들이 괜찮다고 한 종목은 계속 해가지고 관심을 가지면서 집중적으로 수량을 넓혀간다는 거죠. 저점부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공견이 안 들어오는 종목은 크게 또 탄력받고 올라갈 수도 없죠. 여기 보니까 뉴시스야. 대출금리 8% 뚫라 그래요. 영끌 비투적 초비상 온다 그러는데 금리 8%까지 가는 저런 상황이 빚어지게끔의 대출을 받으면 안 되지.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용을 가진 사람들이라면은 그러니까 저 7%, 8%까지 오지 않아. 왜냐면은 최저금리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는 하면은 기껏 올라봐야 뭐 0.5% 정도 그렇게 올라갈 건데 그렇게 했을 때 저만큼 올라가지 않는다고. 지금 봐봐요. 기준 연 4.26이야. 이게 뭐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거든요. 4.26. 4.26 정도면은 뭐 양호한 거죠. 대부분 일반 사람들이 저 정도예요. 근데 7%까지 넘어가는 그런 신용도를 가진 사람이 집을 사기 위해 가지고 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다 그러면 그거는 본인이 자살골을 넣은 거야. 어느 누구는 내가 빚이 많니 어쩌니 막 그러는데 난 빚 없어. 빚 내가지고 뭘 하거나 뭐 코인을 사거나 집을 사거나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집은 대출 받아서 사는 게 나은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과거에 우리가 집을 살 때 보니까 집을 온 돈 다 주고 사다시피 했는데 10년 지나고 나니까 집값이 제자리로 오는 거야. 그러면 차라리 10년 전에 대출하고 원금하고 같이 갚아가면서 그렇게 사는 게 더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돈을 그렇게 딱 묵혀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 돈을 다 모아가지고 산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돈 있는 사람이 미리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살 수도 있는 거고, 돈을 다 모아가지고 나이 50에 집을 산다라는 그것도 뭐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렇다라는 거야. 뭐 투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집을 뭐 본인이 들어가지고 살 때 원금하고 이자하고 갚아가면은 원금이 깎여 나가면 이자가 프로테이지를 한다 하더라도 원금이 깎여 나가다 보면은 내는 이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차라리 그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거. 2005년도에 5억이었어. 그게 적은 돈이야. 그때 그 뭐야 잠실도 5억이었다. 그런데 그 세집한다고 프라이팰리스를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제자리로 오고 지금 뭐야 내가 생각했던 그 장미 아파트하고 전부 다 지금 몇십억이야. 그래서 내가 야 차라리 그럴 바에야 내 이 이야기는 대기업 본사에 다니는 사람들 그런 준한 연봉을 받는 사람들 범위로 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저시급 해가지고는 뭐 1년에 3천만 원 벌고 하는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근데 그렇게 사람을 올가맨다 그러고는 내가 니 보고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사라고 얘기한 적도 없다. 내 경험을 이야기를 한 거지. 그렇지만은 주식은 대출 받아서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종목에 따라 가지고는 한 달 만에 다시 올라가는 게 있고 그렇지 않고 3개월, 6개월 계속 내리꽂는 종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출 안 받으면은 견딜 수가 있지만 대출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지. 본인이 살기 위해서 투기가 아니고 투기 투자가 아닌 본인이 거주하는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본인이 들어가서 사는 거 그리고는 원금하고 이자 같이 갚아가는 거. 우리 대출이 나와? 안 나와. 신랑 은퇴하고 난 다음번엔 대출 안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주식은 절대로 대출 받아서 하는 건 아니야. 젊은 애들 뭐 어떻게 해보겠다고 대출 받아가지고는 그렇게 하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시청 감사합니다. 이제 종료할게요. 나에 대한 소문은 과거부터 이상한 소문이 너무 많았어. 없는 소문도 너무 많았고 친구들이 씹삼한다고 거짓말로 이 친구 저 친구한테 막 이야기하고 그런 것도 많았어. 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런 게 너무 많았다니. 나 초등학교 1학년 때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아무튼 좀 고로야. 그렇지만 뭐 어떡하겠어. 내가 그런 사람들 다 찾아가 가지고는 뭐라 그러면은 나만 스트레스 쌓이는 거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왔는 이야기 아닌 다음에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다 지어내서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특히 유튜브 나와가지고는 나인 것처럼 뭐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다 지어내서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 이게 유튜브다 보니까 콘텐츠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딱 누구라고 이름은 지명은 하지 않고 연저시 돌려가면서 이야기하면서 내 입에서 나온 콘텐츠 한 번씩 내뱉고 그러면은 누군가한테 연상이 가게끔 하잖아요. 누구 같은데 이러면서. 아까 전에 왜 마우스 클릭 이거 그거 아니야. 똑같다라는 거지. 연상. 나 이제 진짜 종료할게요. 바이바이 종료.